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와 여유롭게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는 은퇴 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보면 때로는 막막함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비교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와 우리 대한민국 두 나라의 은퇴 후 소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캐나다의 은퇴자들이 살아가는 현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은퇴 부부의 평균 소득은 세금을 공제한 후 연간 약 7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꿈처럼 들리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주택대출금, 즉 모기지를 상환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달 1,500불에서 2,000불, 우리 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면 월 600만 원이라는 소득도 결코 넉넉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월 소득이 2,600불, 약 2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며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주택이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노인들의 소득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캐나다의 노후 보장 시스템은 마치 촘촘하게 짜인 그물처럼 여러 겹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CPP라고 불리는 캐나다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오래, 더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죠. 둘째, OAS라는 노령보장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입니다. 매달 약 700불,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는 마치 국가가 오랜 기간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용돈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의 기초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셋째, GIZ라는 소득보장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캐나다 복지제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CPP 수령액이 매우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OAS로 받는 700불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퇴직저축과 비과세 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특히 TFSA는 연간 한도 내에서 저축하고 투자하여 불어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연금 구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0년 전 캐나다로 이민가 평생 편의점을 운영하며 쉼없이 일해온 79세 동갑내기 한인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현재 이 부부가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은 월 3,000불, 약 3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평생 모아둔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더해 생활하고 있죠. 이들은 낚시와 기타 연주를 즐기고 틈틈이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또 다른 사례로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 60세에 은퇴한 63세 캐나다인 아내와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와 함께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주택 융자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현재 부부의 월소득은 7,000불, 약 700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비는 5,000불 정도로 매달 2,000불 이상을 저축하거나 여가 생활에 사용합니다. 직접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며 보내는 일상 속에서 이들은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노인들이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고 개인은 젊었을 때부터 착실히 노후를 준비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캐나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은퇴 후 소득 현실을 마주하면 깊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고작 월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약 30만 원을 더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 연금이나 소득을 모두 합친 노년층의 평균 소득은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노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7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마이너스 가계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인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격차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은퇴는커녕 70대가 넘어서도 경비원으로, 청소원으로 혹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노년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문화를 지적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부터 대학 등록금,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자신의 노후는 뒤로 한 채 자녀의 미래에 모든 것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눈물겨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헌신의 결과는 때로 씁쓸합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은 자녀들이 과연 그 고마움을 알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이것밖에 해주지 않느냐며 부족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대학 학자금은 학생 스스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대주는 문화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쏟아부을 돈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는 명확해 보입니다. 캐나다는 국가가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하는 다층적 사회 안전망 위에 개인이 젊을 때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노후 대신 자녀의 미래에 올인하는 문화가 놓인 빈곤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고 나중에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단순히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보험료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나라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노후에 스스로 굳건히 서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